일 못하는 변호사한테 맡기라는 얘기네. 자, 이제 좋은 변호사. 사실 이 좋은 변호사를 가리는 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일단 좋은 변호사여야 좀 수월한데 충분히 좋은 변호사시니까 네. 제가 일단 좋은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가정을 하고 제가 좋은 변호사일 거라고 제가 스스로 좀 이제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좋은 변호사가 뭡니까? 제가 굉장히 세속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좋아요.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승률이 높은 변호사. 승소율. 네네네. 일단 이겨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이길 변호사, 이겨줄 변호사를 찾자. 그럼 어떤 변호사가 나에게 승리를 줄 것이냐? 이제 저의 생각으로는 수임료가 비싸신 변호사가 승률 또한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도 지금 사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학원도 다니고. 자, 학원비 한 달에 5만 원 더 비싼 학원이 무조건 잘 가르치나요? 아닙니다. 네, 그럼 학원비 한 달에 10만 원 싸면 좀 못 가르치는 선생님인가요? 그러면 더 볼 수 없죠. 1년에 학원비 1년에 100만 원 더 쓰면 성적이 무조건 오르나요?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고 나중에 돌이켜봐서 아이고 내가 고3까지 다 가서 수능까지 봤는데 그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우리 자녀들 이렇게 돈 쓰고 신경 쓰고 시간 쓰고 발 동동 구르면서 이런 방식으로 내가 교육을 시켰는데 결과가 이렇구나. 그럼 이게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잘한 건가? 좋은 건가? 아니면 더 안 좋은 건가? 나중에 사후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다는 게 굉장히 큰 단점이에요. 일단 그러면 승소율 한번 따져볼까요? 그래. 그럼 과거에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찾아가면 나에게 가장 좋은 변호사가 아닐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째서 그런 거죠? 승소율이라는 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승소율 100%인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피하는 걸까요? 질 것 같은 재판을 피하는 걸까요? 그럴 수 있죠. 뭐 1전 1승 1KO 한 다음에 은퇴하면은 무패 복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송이 정말 굉장히 다양하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소송 건수가. 그런데 그중에 아주 상당 부분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소송이 뭐냐면 소액 사건 중에서도 안타깝지만 대부업체 사건입니다. 대부업체. 땡땡땡 이런 것들 무슨 캐시 무슨 론 이런 거. 이거 돈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돈을 받아야죠. 근데 돈 빌린 사람이 돈을 못 갚아요. 또는 안 갚아요. 이래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대부업체에서 소송을 하는 거군요. 이게.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부업체 사건만 받아서 하는 변호사라든지 박리담회를 하는 경우 있거든요. 아니면 대부업체 소속돼서 사내 변호사인데 지배인 등기를 한 다음에 편법으로 소송을 맡아서 하는 직원 변호사도 있고 질 수가 없습니다. 한 건 지면 능력 없는 변호사예요. 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변호사가 정말 승소율이 100%라고 해서 최고의 변호사이냐?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동의할 수 없죠. 알 수 없죠, 그거는. 반면 아주 어려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심 사건. 이미 유죄 판결 선고됐고 복역 중이거나 또는 복역을 다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누명이에요. 알고 보니까. 영화로도 나왔죠. 누명이에요. 그런데 증거가 정말 명백하게 있고 전 국민적인 관심에 쏠려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 재심을 해서 이기기가 정말 너무나 어려워요. 하늘의 별 따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재심 사건 관련해서 승소율이 낮다고 해서 실력 없는 변호사냐? 또는 사회에 관심 없는 변호사냐? 또는 내 사건 잘 못할 변호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승소율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좋은 변호사를 고르고 또 어떤 변호사와 만나서 얘기를 부드럽게 잘 이끌어가려면 승소율 얘기를 안 꺼내는 게 더 나은 거다. 아예 안 꺼내야 변호사가 기분이 안 나빠져요.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배우면 되니까. 승소율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내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사건, 내 사건과 비슷한 종류의 사건을 많이 다뤄보는 변호사. 그러니까 그 비슷한 유형의 사건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분을. 그거는 아무래도 좋은 변호사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변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많이 한 변호사가 그 사건, 그 소송 수행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했어야 돼요. 그런데 대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니까 대충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익숙해도 대충 하면 익숙한 거니까 괜찮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불법 브로커들이 있어요.
또 그런 또 숨겨진 비화들이. 예. 그래서 이 브로커들이 박리담회로 어떻게 막 해서 우리 변호사님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는데 이거 줄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끌어모은 다음에 수임료를 받죠. 그 다음에 그 수임료 중에 상당 부분을 그 브로커가 떼갑니다. 그러니까 물어오고 소개료. 이제 이게 불법이에요. 다 변호사법 위반이긴 한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사건을 많이 이제 넘겨받은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사건은 헐값, 덤핑 가치가 좀 가벼워지는 거죠. 그 사건에 대한. 그렇다면 사건 수는 많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노력은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건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변호사가 아닐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했으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 분위기 전환을 한번 해볼까요?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비판적인 사고는 좋지만 사회 불만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일단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 사건 성공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냐. 그렇게 딱 대놓고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모순과 역설이 등장합니다.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왜냐면 정말 너무 솔직하게 말하고 아주 보수적으로 말하고 또한 양심적으로 말을 하면 의지와 실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싫어하시죠, 아무래도.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반대로 좀 이거 애매하다. 좀 힘들어 보인다. 이거 좀 자신은 없는데 이거 좀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무조건 된다고. 저만 믿으세요. 제가 무조건 해결합니다. 제가 이거 당연히 해결해드리죠. 저만 믿으세요. 빨리 저 계약서 사인하고 송금하세요. 좀 소위 뻥카를 치시는 분들이 많군요. 근데 이런 변호사들에게 사건이 가요. 아무래도 믿고 싶으니까 그렇게. 그게 참 역설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고 양심 있고 오히려 사건 수임하면은 더 꼼꼼하게 할 변호사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수임해서 일단 뒤로 밀려요. 반대로 이렇게 막 되지도 않을 걸 될 것처럼 해가지고 돈만 받아놓으면 나중에 뒷수습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폐쇄로 연결되거든요. 폐쇄로 연결되면 또 이거 헤쳐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판사하고 친해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전관예우네요. 이렇게. 어쩐지 상대방 변호사가 고향이 같더라니. 이거 상대방 판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핑계를 하는 거죠. 또는 중간에 또 이런 제안도 합니다.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제가 좀 힘을 좀 써보겠습니다. 사건이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좀 판사 좀 만나볼게요. 제가 만나볼 테니까 이거를 이제 교제비를 달라는. 교제비. 대놓고 요즘엔 또 안 해요. 예전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교제비. 그래서 실제로 돈만 받고 안 만납니다, 또. 또는 교제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판사랑 한번 만나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한번 설득해 볼게요. 제가 사건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제가 좀 중간으로 돌려놓을게요. 라고 하는 게 나중에 패했을 때 핑계거리를 만드는 그런 공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 걱정이 되는 게 변호사님이 이제 우리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의 원망을 좀 사시지 않을까 혹시? 아니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경기도 의왕에 서울구치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죠. 또 주요 이제 뭐 정계, 재계 인물들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구속되면 거기로 많이 갑니다. 변호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또 그런 분들이 몇 명씩 또 이렇게 변호하는 변호사 말고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변호사들 많아요. 계속 늘고 있고 오히려 가감 없이 현실을 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사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결국 질문이 이제 좋은 변호사였잖아요. 좋은 변호사는 내가 아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본인이 직접 아는 변호사가 일단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왜냐? 정성이 있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제 지인들이 가끔 사건 일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너무 억울하다. 또는 싸워볼 만하다. 이길 만하다 싶으면 제가 맡아서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이겨냅니다. 근데 반대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러면 오히려 못 맡아요. 양심껏. 와, 이거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몰라도 지인의 이런 사건을 수임했다가 승소 확률이 높지도 않은데 나중에 원만만 듣는다.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안 하는 게 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누가? 아는 변호사는.
그래서 일단 아는 변호사가 중요한 거고, 그런데 아는 변호사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네. 아는 변호사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든 좀 인연을 좀 찾을 필요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얼마나 정성 들여서 이 사건을 할 수 있느냐, 네.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역설이 등장합니다. 이게 세상 만사가 다 역설이고 모순이고 뭐야 이런 한쪽 면만 보면은 뒷면이 있어요. 네. 내 사건에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일단 일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근데 자는 시간도 필요하고 아무리 잠을 적게 자도 밥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예. 또 가족 일이 있으면 그것도 돌봐야 되는 거고 또 사람이 머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잠깐 휴식도 필요합니다. 이런 거 빼면 실제 일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 사건에 정성을 왕창 쏟는다는 얘기는 안 바쁜 변호사예요. 왜 안 바쁘냐? 사건이 안 들어오니까 안 바쁜 겁니다. 그럼 왜 사건이 안 들어오느냐? 일을 잘 못하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야 이거? 빠방! 일 못하는 변호사한테 맡기라는 얘기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지금 듣는 이상한 일이 생겨요. 결국 이 변호사를 고르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아파트라고 할게요. 아파트 고를 때 얼마나 꼼꼼히 고릅니까? 심지어 몇 년을 고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아파트가. 몇 년을 골라요, 진짜 몇 년. 지역도 골라야 되고 또 브랜드도 고를 때도 있고 평형도 고르고 층수도 고르고 미래에 뭐가 들어오느냐 이런 것도 다 알아보고. 그렇죠. 개발 정보도 알아보고 교통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고 다 하잖아요. 몇 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샀다고 해서 다 성공적인 아파트 매수인가요? 아니거든요. 네. 변호사 몇 년 고르지도 못해요. 변호사 기껏해야 1, 2주? 길어야 몇 달 정도거든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게 오래 고를 수가 없죠. 결국 최선의 변호사를 고르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비용과 인맥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르면 되는 거고, 믿고 따르고 함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다만 진행하다가 너무 이상한 변호사면 빨리 끊어야 됩니다. 빨리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련을 갖지 말고 그냥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단절을 해야 되는 거군요. 왜냐면 뭐야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골랐는데 이런 사람을 골랐어?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시간을 끄는 순간 사건도 진짜 산으로 갑니다. 안 됩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죠, 항상. 그럼 결국 정리를 하자면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것은 그냥 성문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고 아는 변호사가 가장 좋은 변호사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내 오빠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그럼 오늘부터 선수 변호사님은 저희들의 아는 변호사님이 돼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런 인연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 바로 옆에 있는 중학교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요.